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저는 이 대선 같은 엄청난 이벤트 뒤에 늘 따라붙는 여러 뒷담화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부터 좀 할까 합니다. 이벤트는 끝났지만 내정과 다를 바 없는 양 진영의 혈투에서 그런지 아직 총구에서 나오는 연결은 짜욱하다고 할까요? 그 중에서도 이 패한 쪽에서 이 나오는 패인을 듣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선거에서 패했을 때 패인은 100가지를 넘고 이겼을 때도 승리는 100가지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도 과연 그럴까요? 저는 민주당 쪽이 아니지만 아직도 왜 민주당 운동권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택했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낙연을 선택했거나 이재명보다 조금만 더 도덕적으로 보이는 인물을 내세웠다면 과연 승부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문재인이 막판에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돈을 뿌리는 등 금권선거, 관권선거에 나섰지만 만약 그가 간 크게 좀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재인이 기도했던 대로 이 도쿄 서프라이즈나 베이징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도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문재인이 작년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또 이재명이 캠페인 초기 기본소득이니 토지 보유세니 이 토지이익 배당금제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공익신고자 A씨가 김혜경의 법인카드 소고기 사건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과연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 야당은 워낙 아무런 철학도 소명의식도 없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자들이니까 지난 총선에서 무참하게 패퇴하고도 김종인 같은 반시장주의자, 반자유주의자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는 작태를 스습지 않았습니다. 이념과 철학이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그건 참 불가사의한 짓이었습니다. 이 철학이 없는 자들이니 아무도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의 폭증에 맞서 싸울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노동 3법에 김종인은 물론 국민의힘 상당수가 찬성했습니다. 그러고도 대선 캠페인 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역시 후안무치한 족속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나태하게 허송세월 했지만 문재인의 폭증에 지친 시민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오세훈 박영준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운동권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함에 지친 국민이 반감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승리에 도취됐습니다. 보궐선거 승리를 두고 이제 2030은 우리 편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30대 대표인 이준석은 마치 자신이 2030을 대변하고 있는 양 행세했습니다. 보통의 2030이 겪는 병력의 의무, 그러니까 군대는 물론 취업난 같은 끝없는 경쟁을 전혀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 리더가 방송에 나가 자기 정치나 하는 야당이 어찌 전사를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야당은 야당답지 못했고 리더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경험을 단 한 차례도 해보지 못한 웰빙 체질이었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윤석열이라는 이 불과 5년 전에 자신들의 진영을 박살냈던, 보수를 괴멸시켰던 이 수사 책임자를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궁지에 몰린 것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웠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윤석열을 키운 것은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입니다. 대중은 문재인과 운동권의 폭증에 대항하는 영웅을 야당에서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에 지친 다수 대중이 품고 있던 와신상담의 심정을 국민의힘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보수 야당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이 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신문에서 한겨레의 만평을 보다가 웃고 말았습니다. 그 만평은 지금 보시다시피 선거에서 패배한 권력이 방안에서 검찰공화국 막기 위해 당장 촛불 들어야 라는 말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촛불 지난번에 다 버리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 옆 후미진 곳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처박혀 있는 사람 모양의 종이컵에 담긴 꺼진 촛불이 있습니다. 그 종이컵엔 평등, 공정, 정의라는 문재인의 취임사에도 있던 구호가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만평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수많은 말들엔 2030의 향방을 얘기하는 말은 많지만 막상 2017년 대선 때보다 훨씬 많은 6070이 투표소에 간 데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권력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2030의 분노를 젠더 이슈로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보수 제작가들은 선거가 끝나도록 또 하나 이 6070이 마지못해한 극단적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30이 들끓은 것은 공정 때문이었다면 6070이 투표소에 간 것은 문자 그대로 와신 상담의 심정이었습니다. 문재인을 당선시켰던 이 19대 대선 때보다 이번 대선에서 60대, 70대가 보여준 투표 참여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에 성난 서울이 승부를 갈랐다는 헤드라인이 신문에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윤석열이라는 대안을 통해서라도 문재인 권력과 운동권의 진행을 청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캠페인 기간 내내 대선판을 지배한 정권 교체 열망인 것입니다. 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선거 이튿날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투표자 1,002명 중에서 윤석열에게 투표한 423명이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는데 이렇습니다. 정권 교체 39%, 상대 후보가 싫어서 17%, 신뢰감 15%, 공정정의 13%, 국민의힘 지지, 그리고 정치 성향 일치 7%. 솔직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서 응답자가 정권 교체라는 이유보다 다른 이유를 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지지한 이들 39%가 그의 정책이나 호감도보다는 정권 교체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상대 후보인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다는 이들도 17%나 됩니다. 비슷한 분석은 사실 KBS가 분석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를 했다고 했고, 또 10명 중에 3명은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지금 승리에 더 취할 때입니까? 단적으로 당신들은 보수 우파, 넓게는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하는 자유우파를 대변하고 있는 집단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갤럽조사에서 윤석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경험 부족이 18%, 그리고 무능무지 13%, 검찰 권력 그리고 검찰 공화국 이런 우려가 6%, 그리고 가족비리 5%, 비호감이 5%. 이 결과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내세운 유능과 무능 이 프레임이 정권교체 열망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보다 조금만 더 도덕적인 인물을 내세웠다면, 이재명이 조금만 더 진솔하게 자신의 과오를 사과했다면, 만약 김혜경의 법화 소고기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승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윤석열의 승리가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책이나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대중의 정권교체 열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곧 문재인의 폭정을 바로잡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운동권 권력의 후한무치한 광기의 시대를 이제 끝내달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5년 상식을 벗어난 국정전횡을 바로잡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력은 아마추어적 이념으로 밀어붙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부터 탈원전 정책, 그리고 편가르기 정략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문재인이 뿌린 폭정의 씨앗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를 제대로 청소할 수 있을까요? 폭정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새 씨앗을 뿌리기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에게는 코로나까지 덮쳐 무너진 자영업자들을 회복시킬 힘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재정이라는 든든한 곳간조차 없습니다. 문재인은 임기 동안 400조가 훨씬 넘는, 정확히는 415조에 이르는 국가 채무를 일으켜서 지금 곳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곳간을 비웠습니다. 올해 말 국가 채무는 GDP 50%를 넘는 1075조에 이릅니다. 후임자인 윤석열이 곳간을 드셔도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타가 와도 이미 병이 골수에 이른 국가재정 파탄이라는 이 병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올해 607조가 넘는 슈퍼 예산 중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지출 경쟁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연 여소야대 의회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문제는 국민적 요구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다 이 경쟁하다시피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가 앞장서 대중에게 포퓰리즘을 감염시켰으며 이 후보들은 그런 대중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도저히 감당 못할 약속들은 욕먹을 각오로 거둬들였으면 한다.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이 역시 국가 재정 상황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중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언론은 윤석열이 말한 통합과 협치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강조합니다. 조선, 동아, 중앙 모두 그렇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겨레마저도 이 통합 협치를 강조하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경제신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지금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바로 부실수사 논란을 부르는 걸 넘어 수사가 멈춰서버린 대장동 몸통 수사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김호수 검찰은 오래전 끝내야 할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끌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은 차일필 수사를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1조 원 가까운 이익이 발생한 사건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담겨있는 저수지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저수지를 찾으면 몸통은 쉽게 드러납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인지, 김만배가 말한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파헤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검찰이 대장동 수사는 5개월이 넘었지만 기껏 민간인 사기꾼들인 김만배와 남욱 등과 그리고 몸통의 하수인에 불과한 유동규를 구속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는 곽상도 정도를 구속 기소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을 압박했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어물쩡 넘길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이재명이 말한 대로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를 한 개발 사업인지
아니면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도 급속히 밝혀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윤석열이라고 지목했고 대선 토론과 유세에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새 정부 출범 전에 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대장동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재명이 대장동 관련 결재 문서에 9차례나 직접 서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재명이 배임죄 몸통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은 제가 만약 검찰총장으로 있었으면 가차없이 다 뒤졌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기다립니다. 윤석열을 찍었던 국민들은 더더욱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혀 광장의 단두대에 세우지 않는다면 새 대한민국에 다시 공정의 불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 50억 클럽 수사는 물론 그와 관련해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물론 이 수사가 단시간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는 인멸되거나 훼손되어 있고 관련된 자들은 말을 맞춰 놓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대법원 전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거래가 있었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오염된 사상 최악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재판거래 의혹은 이미 의혹 수준을 넘어선 여러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방에 8차례나 들락거렸고 특히 전원합의체 심리기간 안에 4차례나 찾아가 무엇인가 수기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의 전화 녹취 파일도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검찰 맞습니까? 대법원과 권순일은 지금까지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검찰은 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도 스스로의 명예를 찾는 걸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것을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지만 망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은 새 대통령이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아니 반듯한 나라를 되찾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중은 지금 단순히 대장동 게이트의 결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정의의 회복입니다. 그 첫걸음이 대장동 게이트 전면 재수사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